마주하는 것도 좀 마지막이고 지금 이제 또 다시 한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좀 내용을 좀 보면서 좀 화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심판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얼마 뒤 한 2분 뒤쯤이면은 재판관들이 입정을 해서 이제 선고를 곧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소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그 왼쪽이 국회 소추위원단 자리고요. 이제 권성동 의원과 이 대표 변호사인 황정근 변호사 등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의자에 곧 심판정에 들어올 재판관들이 앉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많은 취재진들과 또 일반인 방청객들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선고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이 우측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앉는 자리인데요. 이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18명 가까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선고까지 2분 남았습니다. 지금 아직 재판관들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오늘 선고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대심 판정에 재판관들이 들어와서 착석을 하게 되고요. 이 결정문 낭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사건 번호와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이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결정문 낭독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결정 이유를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주심 재판관을 맡았던 강일원 재판관이 일부 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결정의 요지를 말하는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오늘도 마지막에 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통상 주문을 읽고 결정 이유를 밝히지만 이 중요 사건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읽기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 화면 보고 계신데요. 아직 그 재판관들은 입장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화면에 9자리가 보이고 있는데 화면에서 맨 오른쪽 자리가 지금 비워진 상태로 오늘 그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 박한철 소장이 이제 퇴임을 하면서 이제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서 오늘은 8인 재판관 체제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방금 선고 순서를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재판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정미 재판관 들어왔고요. 지금 뒤에 강일원 재판관도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재판관들이 지금 현재 자리에 앉고 있는데 이제 곧 선고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그 현장 연결해서 선고 장면 지켜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범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 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만 8천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 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 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 절차의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 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 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 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무죄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 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 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 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용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 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의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K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KT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K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WK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K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WK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 코리아 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WK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K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WK가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K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 블루K 및 KD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됐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재판부는 지금 그 선고 이유를 총 4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선고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 최순실 씨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송 기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이 대통령이 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숨겼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실제로 많은 문서 유출을 해서 이 비밀을 엄수할 그런 의무들을 위배했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 최순실 씨에게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부분을 재판부가 이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지금 판단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이제 중대한 의무라고 하면서 특검 수사 이런 부분에서 대면 조사를 받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언급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국회의 어떤 의결 절차가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판단을 해서 내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이제 결정한 내용들을 재판부는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실제로 소추 의결 과정에서도 법무부의 의견을 구했고 따져봤을 때 흠결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주문을 읽기 전에 각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이 내려졌죠. 각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총 4가지 사유로 재판부가 이제 쭉 결정 이유를 설명을 하고 선고를 했는데 이제 앞서 4가지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최순실 씨 국정 개입 허용과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부분 외에 3가지는 재판부가 이제 탄핵 사유, 그러니까 법률 위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무원 임명권 남용에 대해서 이 남용을 한 거는 인정을 했는데 이게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한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직서를 쓰게 했다던가 그리고 유진용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면직 처리를 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의혹으로 제기됐었는데요. 재판부는 이것이 이제 실제로 피청구인이 관여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 다음으로 이제 재판부가 설명을 했던 게 언론 자유 침해, 이제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고 세계일보가 정윤의 문건을 보도한 이후에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서 을 물러나게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러면서 이게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세계일보 관련해서도 이제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에 실제로 이 언론 탄압을 하고 언론의 보도에 개입하는 거는 물론 이제 세무조사까지 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역시 재판부는 이 피청구인이 실제로 관여한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갔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월호 사건 직책 성실보 의무 같은 것도 이제 이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 결국에는 최순실 씨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중대한 것이라고 해서 탄핵을 인정했습니다. 예, 방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마무리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의 판결 주문 낭독을 쭉 들어봤습니다. 지금 화면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대심판정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판관 전원이 퇴장을 했고 또 방청객들도 모두 빠져나가서 지금 대심판정은 선고 이후에 조금 썰렁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그리고 또 취재기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 약 20분간에 걸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쭉 읽은 걸 결론을 내는 것을 보게 되면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을 파면을 하는 것으로 즉 다시 말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대통령은 파면이 돼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고 여러 가지 법적 조처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60일 내에 또 대통령 선거도 실시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유는 4가지 정도의 탄핵 사유를
헌법재판관들이 그동안 쭉 심리를 해왔는데 마지막 네 번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공사 구분을 주로 못해왔고 또 대통령으로 따라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 특히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대통령 직무를 앞으로 수행할 때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부정적 영향이 크고 또 중대한 위반 사유이기 때문에 파면을 한다. 파면을 결정한다.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들이 이제 최종 그 결정을 내린 이유에 보게 되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탄핵 사유에 있어서 앞에서 제기했던 헌법과 법률 위배, 공무원 임명권 남용에 대해서는 별로 대통령 직무에 속한다. 예. 그렇습니다. 언론 자유 침해도 구체적으로 볼 아니다. 증거는 없다. 그 다음에 세월호에 관련된 생명 보호 의무 위반. 네. 이것도 대통령이 직접 가서 무슨 구할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추상적인 의무일 추상적인 뿐이지 의무고.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무능력이라든가 또는 성실성 여부는 탄핵 심판의 사유가 안 된다. 네. 예.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 권한 남용과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 장시간 쭉 설명을 하고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좀 하나하나 좀 세세히 좀 짚어보죠.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앞에 세월호 보고 의무라든지 언론 자유 침해, 그 다음에 문체부 인사 개입 같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요. 네. 권한 남용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네.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뭐 대통령이 이른바 국무회의 회의 순방 일정이든지 네. 뭐 그런 각종 기밀 문건을 최소원한테 그러니까 최순실 씨죠. 네. 건넸다라는 점. 그러니까 공사 구분을 잘 못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KD 코퍼레이션 부탁을 받아가지고 안종범 전 수석을 시켜가지고 뭐 민원을 했다든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고 마지막 분에 그 부분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이라든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거부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 부분 이제 방금 우리 김철우 팀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 조사, 특검 조사를 안 받고 또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것은 헌법 수유 의지가 없다. 법률 위반 행위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든가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받아 적은 것만 해도 한 6가지 그렇습니다. 항목에 많은 대해서 항목을 거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실체를 인정을 하고 이런 것으로 볼 때 이제 파면 해당 여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최서원 씨가 소위 이제 저희들이 언론에서 하는 용어로 국정의 비선 실세로서 쭉 있었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숨겨왔다. 대통령이.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의혹 제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또 비난을 했다. 예. 그리고 이런 것을 헌법기관이 견제하지 못하도록 또 언론이 감시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방해를 하고 따라서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최소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재단을 통한 사익 추구를 대통령이 도왔다. 예. 이런 것이 문제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일시적인 것던 것이 아니라 임기 기간 내내 지속돼 왔다. 예. 따라서 사실을 은폐하고 또 관련자를 갖다가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은 대통령 직무 수행에서 헌법을 위배하고 법률 위배하고 또 대통령의 자격에서 심각한 위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우선 저희들이 이 헌법재판 제도라는 건 규범적 어떤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됩니다. 그런데 크게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파면하느냐, 마느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여부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냐면은 사실상 지금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쪽에 후자의 방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그 어떤 국민의 신뢰를 배반해서 도저히 계속해서 통치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권위를 상실했고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다. 더 이상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그 판단의 방점이 많이 찍힌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직접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그런 부분보다도 그 뒤에 있었던 행위들,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이 그 뭐라 그럽니까, 뭐 특검의 수사를 거부했다든가, 예, 검찰 조사도 거부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저기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를 했다든가, 그 앞에 최서원,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있고 할 때 이것을 뭐 국기문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주 그 지속적으로 또는 철저히, 지금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철저히 부인했고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왔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는 자, 헌법과 법률의 위반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보기 전까지는 탄핵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뒷부분, 그러니까 하나의 법적 요건하고 뒤에 권위를 잃었느냐 아니냐,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미 권위를 잃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 지금 헌법재판 결과의 그 주요한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이 과거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선고 과정에서 보게 되면 대통령이 법률 위반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할 요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오늘은 뭐냐면 위반을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야,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은폐가 되고 계속해서 아주 비호를 하고 또 의혹 제기한 것을 한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래서 국민의 그 이후에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법적 절차를 거부를 하고 조사를 안 받고 계속해서 해왔던 것은 어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마 오히려 더 그쪽에 방점이 찍힌다고 저는 보입니다. 자, 홍 교수님.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도 가보지 않은 길,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새롭게 가야 되는 길이 이제 열렸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또 오늘 또 의미가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은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잠깐 말씀 앞에서 드렸습니다만 미국에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45명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11명째입니다. 근데 11명째인데 2명이 벌써 탄핵을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 한 명은 지금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죠. 뭐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다면 경제 성장을 압축 성장한 것처럼 민주주의도 우리가 지금 압축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더욱더 성숙화시키는데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할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남은 과제는 대통령은 이미 자연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국정 공백을 최소화시키고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르느냐 하는 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따라서 모든 정치 세력이 그동안에 탄핵을 찬성했건 혹은 반대했건 관계없이 이것을 존중을 하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뭐 기타 등등 이 관계된 우리 선거 관련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대선 절차, 과정, 시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지금 많은 여러분들이 제기를 해왔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 이 문제도 하루빨리 정리가 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막 자유한국당에서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헌재 선고 직후 아마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는 방금 막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내용을 발표했는데 다시 하면 내용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청와대를 연결해서 청와대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까지 탄핵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던 청와대는 헌재의 인용 결정으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은 현재 깊은 침묵 속에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으로 즉각 파면이 확정됨에 따라 오늘 안으로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기보다는 조용히 사저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삼성동 사저가 장기간 거주자 없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이 당분간은 임시 거처에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자연인의 신분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며 검찰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임 기간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온 만큼 향후 법적 투쟁에 주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청와대 수고했고요. 조금 전 자유한국당을 연결했을 때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성명 발표가 방금 끝났었는데요. 헌재의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김규하 기자. 네, 조금 전 발표 내용 좀 정리해서 전해주실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1호 당원이었죠. 자유한국당은 현재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인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예상은 했지만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 막상 발표되자 착잡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11시 30분에 임명진 비대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이곳 회견장으로 내려와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헌재의 고뇌와 수괴를 존중한다면서 인용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지금까지 국민들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지 못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이 집권 여당이 아니라면서 공당으로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엄중한 가치를 받들고 개혁에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2시간쯤 뒤인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이곳에서 대통령 탄핵의 책임 소재를 묻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만큼 당이 대선 체제로 전환하게 되겠지만 대통령 탄핵의 여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에서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연결해서 탄핵 선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이런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자, 곽기습 기자. 네. 지금 헌재 주변에서도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막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 헌재 주변에 지금 그 탄핵을 반대했던 시위자들, 집회 참가자들이 네. 사실 좀 이제 인용 결정이 나면서 실망한 네. 소위 말해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좀 물리적 충돌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확한 사실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네. 현장 취재 기자들하고 좀 충돌이 있었고 네. 또 그래서 기자들이 또 자리를 피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단히 좀 격앙된, 감정이 격앙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감정이 좀 자제가 안 돼서 네. 약간의 좀 마찰과 충돌도 당연히 예상됐던 건데 네. 큰 불상사로는 좀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탄핵 찬성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반대하는 분들이 탄핵 오늘 선고를 앞두고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며칠간 밤을 새면서 시위를 했던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실망감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안고 그야말로 우리가 몇 번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제 이런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사실은 정치권 또는 각 분야도 중요합니다만 일반 우리 국민들도 오늘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좀 나가야 되거든요. 어떻게들 국민들한테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지. 자,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요, 서로가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이제 그동안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다른 것 뿐이었다. 그 다른 것 중에서 하나가 결정된 것이고, 그렇다면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헌법적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수용을 하고,
있고 그것을 존중해서 이제 이 다음으로 지금 우리 국가의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탄기국의 활동을 해오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이만큼 이끌어온 또 발전시킨 주역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분들께서 이제 좀 차분하게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온 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앞으로 더 분열되게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시점부터는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이런 쪽으로 탄기국의 지도부가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경수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볼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선고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애초에 예상하기로는 한 1시간쯤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20분 정도로 간략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명료했는데, 첫째, 이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던 이번 탄핵 심판에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다.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탄핵 소추 사유, 오늘은 이제 4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크게 원래 쟁점은 5가지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3가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4번째가 중요한 이제 탄핵 인용의 이제 사유가 된 건데, 오늘 탄핵 심판, 사법 역사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헌정사로도 그렇고, 오늘의 이 선고가 가지는 의미를 좀 자, 제일 먼저는 어쨌든 8분의 헌법재판관들의 정말 고뇌에 찬 어떤 결정이라는 점에서 존중돼야 할 걸로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이 헌법재판, 지금 이번 탄핵 심판의 결론은 그겁니다. 대통령도 역시 헌법과 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어떤 대한민국의 아무런 권력을 가진 사람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권력은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언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제 오늘 탄핵을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당초 일각에서 이제 예상에는 또 언론에서 예상에는 한두 명의 소수의견이 나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재판관 전원이 이 절차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동의를 했다. 그 의미는 그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틀림없이 각자의 의견들이 좀서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 제도 자체가 뭐냐면 법률적인 심사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스스로가 이 헌법재판 선고로 인해서 앞으로 이게 대한민국에 어떻게 국론이 어떻게 모아져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보면은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소수 의견을 낸 분도 계시지만 이거는 보충 의견에 불과하고 소위 법정 의견, 주문은 모두 합치된 의견을 냈다는 것은 이거를 통해서 이제 뭔가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 아닌가,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의 걸어갈 길에 대한 어떤 고뇌와 수비가 담긴 그렇습니다. 주문이다. 그런 주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우 팀장, 이제 오늘 우리가 통상 예상했던 것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측면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소수 의견과 이제 다수 의견 전혀 갈리지 않고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론이 나왔고, 또 하나 대통령이 내린다는 측에서 이제 탄핵 심판 소추 자체에 대해서 문제 여러 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의가 없다라고 딱 일축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또 대통령 무능이라든가 또 대통령의 도의적인 판단은 여기에서 판단 대상이 아니다, 애초부터. 그러나 이제 나머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위배다, 이렇게 선고를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소위 어떻게 보면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소위 말해서 이의를 제기를 달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좀 강한지 않는가. 일단은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이 8인 체제, 8명의 재판관 체제가 절차적 하자가 있느냐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이른바 탄핵 소추안을 의견하는 과정에서 그 쟁점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10여 개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 부분 각각 의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한 게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인증 사진을 찍었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어쩌면은 투표, 선거의 자유, 그런 것들을 위배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재심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도 최근에도 뭐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주문 뭐 과정에서 상당히 그 부분을 클리어하게 정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최순실 씨가 지금 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0시부터 재판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뭐 장시호 씨 재판에서 최순실 씨는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다음에 그 변호사와 같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어떤 헌재의 결정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뭐 그런 재판 진행 중에 소위 피고인석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 결과를 지켜봤다. 네, 그런 얘기죠. 변호사의 스마트폰으로. 변호사의 스마트폰으로. 본인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최순실 씨도 알고 있었고. 근데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헌재 선고 결정문을 보게 되면 대통령 파면의 제일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최순실 씨예요. 그렇습니다.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얌동했다.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뭐 임용권을 남용했다든가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든가 뭐 세월호 7시간 많은 제기했던 거 그런 것은 전혀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최순실 씨를 갖다 비호하고 끊임없이 은폐해오고 그 최순실 씨의 최소원으로 이제 이름이 개명해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최소원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순실 씨의 사적 이익 추구를 도왔다. 그런 것과도 그대로 다 인용을 사적 이익 추구를 하는데 국가 권력이 동원됐다. 대통령이 거기에 도움을 줬다.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위반 사유가 됩니다. 그 국가공무원법 위반, 비밀 뭐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또 지금 말씀하신 헌법에 의해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께 위임한 권력을 최순실이라고 하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을 했고 권한 남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법률과 헌법 위반 분명해요.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결보다 하나 더 들어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언론이나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비판이라든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것은 무력화시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또 검찰 특검 수사 혹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거부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 중대한 법 의무 위반이라고 이제 본 거죠. 김철우 기자, 그리고 이제 국회 소추위원 단장이죠. 잠깐 저 현장으로부터 지금 화면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화면을 보면서 잠깐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에 아마 탄핵을 인용을 주장을 해온 탄핵 지지, 소위 촛불 집회에 많이 모였던 아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탄핵 심판이 인용된 것에 대해서 아마 환영을 하면서 모여있는 그런 집회인 것 같고요. 다른 화면도 아마 그 옆에는 그 태극기를 이제 들고 있는데, 태극기 집회 쪽도 좀 살펴볼까요?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외쳐왔던 안국역 쪽에 있는 집회 장면 모습입니다만은 이분들은 상당히 조금 아마 실망을 했을 테고 또 좀 흥분도 했을 테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취재 기자들과 충돌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현장에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하나 사이를 두고 지금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가지고요. 자칫 충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상당히 지금 그 경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국회 소추위원 단장이죠. 권성동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이 또 오늘 이제 선고 결과 이후에 무슨 내용을 발표한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이후에 직후에 대심판정에 나와가지고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국민 주권주의, 법치주의를 확인했다.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다. 통합의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하고 절대 권력은 후퇴하게 돼 있다. 그다음에 개헌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네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모두 상생 협력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 네. 국민 모두 많은 걱정을 했는데 네. 정치권이 지금까지 받아내지를 못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적개심을 버리고 네.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이제 정치 지도자들, 정치권의 움직임입니다. 흥분된 또는 기뻐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 실망하는 많은 국민들. 대한민국이 거의 반으로 나눠졌다. 이런 평가도 일각에서는 있는데 이 나눠진 또 대립과 갈등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통합해서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역시 정치권의 몫인 것 같은데요. 이번 탄핵 심판을 주도해왔던 민주당 지금 표정 또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 나가 있는 윤진 기자 연결합니다. 윤진 기자 나와주십시오.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탄핵 인용 결정이 발표되자 야당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들은 함께 모여서 탄핵 선고 과정을 시청했는데요. 선고 결정이 내려지자 함께 생중계를 시청하던 지도부나 의원들끼리 의견을 나눈 뒤 바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실에서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 생중계를 시청했는데요. 추미애 대표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한 뒤 절망과 좌절의 대한민국에서 희망과 용기의 대한민국으로 국민과 더불어 전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추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정부 수립을 염원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박광훈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가치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제 나라를 걱정했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번 탄핵 인용 결정으로 국민이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혁명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한 책임 자세로 새 한국 건설을 주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헌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탄핵을 주도했던 것이 바른 선택이었고 옳은 결정이었음이 확인됐다면서 이제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야 한다면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윤진입니다.